자위처럼 자연스럽고 사적인 행위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주제이지만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침묵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편안함, 친밀감, 감정적 해방의 원천이었던 자위는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언제 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조용히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부드럽게 경고를 속삭이며 그때쯤이면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의사, 노인 전문의, 심장 전문의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이 특히 60세 이후에 혼자 성행위를 하는 동안 심장마비, 혈압 충돌, 낙상, 심지어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노인들이 자위하는 가장 위험한 7가지 시기와 예방 가능한 비극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모든 시스템, 순환계, 신경학, 호르몬계, 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성적 각성, 절정, 회복이라는 신체적 활동을 위해서는 혈압, 심박수, 호르몬 방출,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의 급격한 증가가 필요합니다. 젊은 신체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쉽게 관리됩니다. 그러나 조용한 심혈관 위염, 탈수 또는 불안정한 약물 치료 일정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치명적인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시간은 위험이 증가하거나 안정화되는 시간입니다. 1. 오전 4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갑작스러운 심장질환. 이 일은 아침 시간은 노인들이 자위를 비롯한 신체적 자극 활동을 하기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체는 아침 급증이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며 밤에 휴식을 취한 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신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노인에게는 취약한 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동맥의 유연성이 덜하고 심혈관계가 더욱 취약한 60세 이상 개인의 경우 이러한 급증은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는 성적 흥분 및 오르가즘과 결합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식 중에는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귀하의 시스템은 여전히 조절 중입니다. 취약한 창에 강렬한 물리적 자극을 추가하는 것은 스위치를 너무 빨리 돌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른 아침이 개인 활동을 위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잘못 믿고 있지만 생리적으로는 하루 중 가장 변동이 심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비극적으로 이른 아침 자극 후 침대나 욕실에서 반응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례를 포함하여 여러 사례 보고서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이러한 결과를 아침 급상승 중 심혈관 과부하로 인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격렬한 활동을 할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십시오. 먼저 몸을 안정시키세요.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고 조정되는 늦은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피하더라도 하루 중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6번 더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알아봅시다. 2. 혈압약 복용 직후, 실신, 현기증. 많은 노인들이 혈압약을 복용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종종 그 시기에 숨겨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약물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섭취 후 한두 시간 이내에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고조 기간 동안 혈압은 정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와 성적 흥분으로 인한 자연적인 심혈관 스트레스가 결합되면 특히 절정 중이나 직후에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극도의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낙하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은 혈압을 낮추고 자위는 혈관 확장과 호르몬 변화를 통해 혈압을 더욱 낮춥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실신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는 종종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상이나 정전이 발생해도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중요한 도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 부상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마이오 클리닉의 의사들은 노인들이 약물 치료와 신체 자극 활동을 분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간단한 수정. 심박수나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이는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갑작스러운 쓰러짐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3. 뜨거운 샤워나 목욕 직후, 곤도 쇼크 및 심장 과부하. 많은 노인들은 특히 아침에 뜨거운 샤워나 목욕의 편안함을 즐깁니다. 따뜻함은 근육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뜨거운 물로 샤워한 직후 신체가 이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뇌에서 혈액의 흐름을 재분배합니다. 이 취약한 시간 동안 자위의 심혈관 강도를 추가하면 신체가 빠르게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온도 쇼크, 실신, 심장 두근거림 또는 심지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샤워 후, 절정에 달한 후 현기증이 나거나 약해지거나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는 느낌을 자주 호소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신체는 체온을 낮추고 심장 활동 증가를 관리하는 두 가지 까다로운 과정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일과를 혼자 비밀리에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즉, 추락이나 정전이 훨씬 나중에야 발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개입이 지연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샤워 후 친밀한 활동을 하기 전에 최소한 30에서 45분 정도 기다려 체온과 혈류가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을 권장합니다.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작은 조정입니다. 4. 심야. 오후 11시 오전 2시. 인지장애 및 협응력 상실. 많은 노인들에게 늦은 밤은 하루 중 가장 사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집은 조용하고 세상은 고요하며 긴장을 풀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의 예리함을 유지하는 뇌의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이 시간 동안 반응 시간, 균형 및 정신적 기민성이 모두 저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지 기능의 이러한 저하는 의사 결정부터 기본적인 운동 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절정 이후 혈압이 떨어지고 이완 호르몬이 급증하면 이미 느려진 반응 시간으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거나 안전하게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늦은 밤 자극을 받은 후 화장실에 가거나 잠자리에 들다가 넘어지는데 특히 발이 불안정하거나 조명이 어두운 방에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잠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늦은 시간에 감정적 취약성이 높아져 외로움이나 슬픔이 일부 사람들을 대처 메커니즘으로 자기 쾌락을 이용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줄이려면 신체와 정신이 자극과 회복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의 이러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밤에 당신의 감정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5. 탈수 시. 예. 아침 식사 전. 기립성 저혈압. 현기증. 허탈. 대부분의 노인들은 몇 시간 동안 물 없이 잠을 자다가 약간의 탈수 상태로 깨어납니다. 신체의 체액 균형이 낮고 혈액이 진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자위로 인한 심혈관계 요구사항, 심박수 증가 및 혈관 확장을 추가하면 현기증, 실신, 심지어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서 있거나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노인의 현기증, 실신, 위험한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분을 보충하기 전에 성행위를 하면 방향 감각 상실, 기억 상실, 심지어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는 증가된 수요에 따라 뇌와 근육을 모두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체액량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한순간에는 괜찮았다가 다음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나거나 약해진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친밀한 활동을 하기 최소 15에서 20분 전에, 특히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체는 혈류를 회복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쓰러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나 화장실 근처에 물병을 두는 것은 조용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수분 공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요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는 또 다른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해해 보이지만 성적 흥분과 결합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상 습관을 드러낼 것이며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장기간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 문제, 혈전 및 혈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움직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 TV를 시청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등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하반신, 특히 다리에 혈액이 고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위와 같은 신체 활동으로 전환하면 심혈관계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가 바뀌고 심박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심지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과 심장이 유연하지 않거나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위험해집니다. 노인들은 또한 장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에도 혈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성적 자극은 심박수를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산소와 혈류를 요구하여 육체적인 긴장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약간의 현기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빠르게 심각한 넘어짐이나 의식 상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솔로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혈액순환을 점진적으로 다시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무리하게 육체적 활동을 하기보다는 몸이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몸이 완전히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도 마지막 숨겨진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정서적 취약성, 외로움, 슬픔, 심리적 의존이 있는 동안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건강은 신체적 웰빙만큼 중요해집니다. 외로움, 상실감 또는 슬픔은 특히 혼자 살거나 슬픔에 대처하는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간의 자위는 단순한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라 감정적 도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에 이끌려 자기 쾌락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지만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서서히 깨뜨리는 해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도파민 및 기타 즐거움과 관련된 화학 물질이 방출되면 잠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동일한 화학 물질이 떨어지면 공허함, 고립감, 심지어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의 경우 이 주기는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깊은 감정적 상처를 가리는 방식으로 인해 중독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연결에서 물러나고 동기가 감소하며 정서적 피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 단서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친밀감을 통해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 즉 동반자 관계, 대화, 치유를 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동기가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종종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수면 방해, 불안을 통해 부담을 떠맡게 됩니다. 핵심은 인식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면 친구, 치료사, 지원 그룹 등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정서적 건강은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제 노인으로서 자위하는 가장 위험한 7가지 시기를 배웠으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삶의 개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자위행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친밀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에게 자위는 신체, 감정, 활력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이고 편안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더 많은 관리, 인식 및 준비가 필요한 방식으로 신체가 변합니다. 자기 쾌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고 장기적인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습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전 중반부터 이른 오후,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혈압은 더욱 안정되고 뇌는 더욱 기민해지며 에너지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주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15에서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기증이나 급격한 혈압 강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고 바닥이 건조하고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균형이 중요할 경우 앉거나 기대어 있는 상태를 고려하십시오.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르면 긴장감과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압이나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실신이나 심장 불규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친밀한 활동을 피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쁨, 평화, 해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것을 마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서적 인식은 신체적 안전만큼 필수적입니다. 둘 다 존중된다면 자위는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름답고 삶을 긍정하는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생각. 친밀감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보호하기. 노화가 신체를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욕구나 욕구, 즐거움을 경험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각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지는 자위행위는 60세를 훨씬 넘어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더욱 현명해졌으며 당신에게 좀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왜 참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단서를 무시하면 실제 신체적, 정서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습관과 타이밍을 조금만 변경하면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색한 7가지 기간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가장 취약한 시기를 알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 적절한 수분 공급, 약 복용 간격, 정서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수, 자신감, 존엄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친밀감은 위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웰빙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숨겨진 위험과 간단한 해결책을 이해했으므로 선택은 귀하의 목입니다.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몸을 지켜온 의도와 지식, 신체에 대한 존중으로 통제하시겠습니까? 귀하는 안정과 만족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으며 올바른 변화를 통해 오늘부터 이 2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완전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내용 한 가지를 반영하고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과 함께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세요.